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NFT 적용사를 한번 총 정리해봤어요. 제가 볼 때 2022년에 가장 주목할 만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NFT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볼 거기 때문에 조금 오늘 영상 길어졌습니다. 자, 제가 작년 3월에 NFT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어떻게 발행하고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그리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까지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에 영상 찾아보시면 되고 오늘은 적용사를 한번 쫙 모아본 거예요. 자, 주목해야 되는 이유. 작년에 영국 콜린스 사전에서 선정한 올해의 단어가 메타버스가 아니라 바로 이 NFT였습니다. 그리고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량만 보시더라도 전 세계에서 검색량 많았던 게 아래가 메타버스이고요. 위쪽이 NFT예요. NFT 검색량이 훨씬 많았다는 점. 그리고 작년에 거래액만 보시더라도 무려 10배가 성장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앞으로도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이 거래액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자산 거품이 낀 거 이런 영향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적용사를 한번 쭉 보시게 되면은 아, 저게 저런 것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구나 이해가 조금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적용 사례 바로 수집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NFT 중에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는 역시 크립토펑크라고 할 수 있어요. 보시게 되면 굉장히 허접하게도 보이는 픽셀형 이미지인데요. 이거는 미국 라바랩스에서 2017년 6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블록체인의 역사 그리고 NFT 역사가 그렇게까지 길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의 크립토 예술,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의 예술, 원조격 프로젝트로 평가가 되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무한정하게 있는 게 아니라 1만 개만 세상에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를 컴퓨터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생성해냈기 때문에 일종의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초반에는 1000개는 제작사가 갖고 있고요. 9000개는 무료 배포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제작사 역시도 이게 이렇게까지 큰 가치를 갖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겠죠. 이걸 어떻게 예상했겠어요. 자, 또 중요한 이유. 요즘에 NFT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기반의 ERC721 표준에 따르고 있는데 이 크립토펑크가 이 표준에 영감을 준 프로젝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크립토펑크는 ERC20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불편한 점들을 개선하게끔 자리를 마련해 둔 거죠. 자, 이게 크게 5가지 종류로 나뉘어져요. 사람 형태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외계인 같은 경우에는 9개밖에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소하면 희소할수록 그 가치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한정판 굿즈가 희소성이 있을수록 가격이 뛰는 것처럼 얘네들도 희소성이 있는 것들은 가치가 뛰게 된다. 그런데 이 소유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것들을 블록체인에 분산 저장하다 보니까 수억 원이 오고 가더라도 믿고 거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10,000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미지가 다 다르거든요. 뭐 비니 쓰고 있는 거 아니면 턱수염이 있는 거 선글라스 끼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모습들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예술 작품으로 평가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가치가 비싼 거는 얼마냐면은 자, 작년에 소더비 경매에서 이게 6월에 132억 원 가량의 낙찰이 됐습니다. 크립토펑크 7523번이고요. 이렇게 4자리로 1년 번호가 적혀 있는데 왜 비쌀까요? 일단 사람이 아니라 외계인이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네요. 코로나 시절에 이런 마스크를 쓴 것은 훨씬 더 사람들의 구미를 당기는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니 그러면은 저걸 사다가 어디에 활용하는 걸까요? 이거 구매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SNS 프로필 사진을 이 크립토펑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NFT와 연동이 돼가지고 내가 구매한 NFT를 프로필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PFP라고 합니다. Picture for Profile의 약자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트위터 계정은 누구 거냐면은 미국의 유명 래퍼 비욘세의 남편 바로 제이지 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유명인들이 이런 식으로 플렉스를 하는 거예요. 롤렉스, 람보르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자랑을 하려면 이제는 야, 너 그 유명한 크립토펑크 알지? 10,000개밖에 없는 거. 그거 내가 가지고 있어.
나 이렇게 프로필 사진으로 쓰잖아.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명해진 게 2021년 9월에 비자사도 이거를 구매해가지고 앞으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명 인물과 유명 기업이 이런 걸 사들이고 자랑을 하게 된다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혹할 수밖에 없겠죠. 참여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 시장이 커지는 거고 가치가 또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 게 크립토키티라고 하는 유명한 고양이 육성 게임입니다. 이건 2017년 10월에 시작이 됐고요. 이거는 ERC 721 표준을 따른 희족격 서비스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각각의 고양이 모습이 다르고 교배를 하게 되면 새로운 고양이가 나오는데 이게 희소하면 희소할수록 모양이 독특할수록 또 비싸게 팔리는 겁니다. 이게 블록체인 몇 년 전에 아주 인기가 많을 때 엄청나게 가치가 높아지다가 2018년 코인 시장이 추락하게 되면서 함께 이제 인기가 추락하게 된 그런 사례예요. 아직까지는 또 인기가 계속 살아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젝트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보얼드 에이프 요트 클럽. 그래서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이라고 해서 약자는 BAYC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1만 개의 이미지만 있고요. 이것도 ERC 721 기반이고 처음에는 모든 이미지가 비싸게 팔리지 않았어요. 0.082더. 당시 시세로는 25만 원에 동일하게 판매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근데 몇억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모습이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건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이 NFT를 사게 되면은 이 상업적으로 이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 이걸 사가지고 모델로 쓴다든지 아니면 개인이 사가지고 굿즈를 만든다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크립토펑크라든지 그런 것들은 거기까지는 그 권한을 제공해 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활용도가 더욱더 높은 거죠. 인기가 많아요. 자, 마찬가지로 프로필 사진으로 많이 씁니다. 농구 선수 중에 스테판 커리 아시죠? 그분도 이렇게 트위터 계정을 해놨고 우측에 있는 건 누구냐면은 저거는 래퍼 에미넴이에요. 자, 유명인들이 이렇게 하면은 일반인들도 하고 싶겠죠. 자, 그리고 이게 또 재미난 점이 뭐냐면은 이 NFT 희소한 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유대감이 형성이 되는데요. BAYC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제작사에서 강한 유대감을 가질 수 있게끔 커뮤니티 형성을 처음부터 의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BAYC NFT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주말에 만나가지고 요트를 탄다든지 콘서트 형식의 파티가 열리기도 하고 또 이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돕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뭐 집이 필요한데 뭐 그걸 알아봐 준다든지 뭐 취직 자리를 알아봐 준다든지 유대감이 있으니까요. 어떤 유대감이 있냐면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돈이 많다. 희소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유대감으로써 이제 그들의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NFT 소유라는 것이 일종의 계급 클럽 그리고 회원권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NFT가 어떤 특정 사람들의 클럽 회원권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게 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BAYC는 앞으로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애니모카 브랜드라는 게임사와 협력해서 플레이 투 원, 게임에서 돈 버는 그것까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활용도를 계속 보여줘가지고 당신이 이걸 구매하면은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회원권의 혜택이 있는 거고 이런 게임도 할 수 있고 앞으로 가치가 얼마나 성장할지를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가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홍보한 것도 있습니다. 바로 프로젝트 사이버 콩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프로필 설정, 메타버스 게임, 아니면은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까지 합친 프로젝트입니다. 자, 크게 여러분들이 세 가지 NFT를 살 수가 있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이 제네시스가 처음에 나온 거거든요. 제네시스 콩즈는 1000개로만 판매가 됐습니다. 최초의 사이버 콩즈예요. 근데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은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루에 10개씩 바나나 코인이라고 하는 암호화폐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암호화폐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익이 올라가가지고 제네시스 콘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나나 코인이 계속 10개가 떨어지니까 그게 한 달 수익이 거의 몇백만 원이라는 거예요. 5, 600만 원까지도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돈이 되다 보니까 이 제네시스 콩즈의 가격이 비쌀까요? 쌀까요? 엄청 비싸요. 하나당 거의 1억 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지고 있으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수익이 나와요. 자,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저도 참 신기하고요.
자, 두 번째에 있는 이 베이비 콩즈라는 건 뭐냐면은 이 제네시스 콩즈를 교배시켜가지고 탄생하는 거예요. 교배할 때 무료로 되는 건 아니고 바나나 토큰 또 600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만들어가지고 또 판매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 VX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건 복셀 캐릭터로 이제 게임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3D 형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프로필 사진으로 쓰고 메타버스 게임에서도 쓰고 가지고 있으면 돈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디파이 금융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해보자라고 해서 비슷하게 나온 게 바로 메타 콩즈라는 겁니다. 프로젝트 콩즈. 자, 이거는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유명한 개발자 중에서 멋쟁이 사자처럼의 대표님 이두희 대표가 또 개발에 참여해가지고 신빙성을 높인 프로젝트예요. 근데 뭐 내용은 사이버 콩즈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이런 식으로 자꾸 원숭이로 뭔가 NFT 프로젝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되면은 그러면 가치가 앞으로 더 높아지는 건지 낮아지는 건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시장이 더 커져서 가치가 상장할 수 있을 것 같고 함께 가치가 상장할 수 있을 것 같고 희소성이 오히려 떨어져가지고 앞으로는 가치가 떨어질 수 있을 것도 같고 어떻게 될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주 대표적인 이 콜렉터블, 그러니까 소유권으로서 이제 수집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고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좀 유명한 사건들 있잖아요. 트위터의 창업자 잭 도시가 처음 쓴 문장 한 줄이 33억 원에 팔리기도 하고 알파고를 이긴 이세돌의 신의 한 수 기보가 2억 5천만 원에 팔리기도 하고 또 AP통신에서 가지고 있는 유명한 역사 사진을 앞으로는 또 NFT로 해가지고 판매한다고 합니다. 소유권을. 아주 뭐 팔아먹으려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재미난 짤 같은 것들도 밈 같은 것들도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소유권이 팔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쓰면 쓸수록 이제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유명한 짤 알지? 그 소유권 나한테 있어. 너 갖고 싶니? 내가 더 비싸게 팔까?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유명한 것들은 비싸지잖아요. 일반인들이 못 사니까 쪼개서 사는 프릭셔널이라는 서비스도 있고 가치가 하나당 높아지다 보니까 그걸 담보로 맡겨가지고 코인을 대출해 갈 수 있는 담보 대출 서비스도 생겨났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이런 수집용 NFT 같은 경우에는 가상의 희소성을 만들어내가지고 수집 욕구를 자극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명 기업이 참여하게 되면서 그리고 언론들이 얘기하고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높아지는 가치에. 그리고 부를 자랑할 수 있는, 과시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부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 구매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구매한다는 것은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는 자부심, 블록체인을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티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NFT가 일종의 디지털 회원권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강한 유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그 활용도가 확대되고 그에 따라서 가치가 또 상승되고 있다는 게 재밌습니다.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뭐 관련 프로젝트들에 한해서 뭐 우선권을 준다든지 어디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두 번째로 잘 활용되는 쪽은 예술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진짜 이게 아주 고마운 기술이 될 것 같아요. 유명한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작품이 그 크리스티 경매에서 무려 약 우리 돈으로 거의 800억 원가량의 판매가 돼서 화제가 됐죠. 현존하는 작가의 작품 중에서 세 번째로 비싼 가격에 팔린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좀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걸 구매한 사람이 NFT 펀드 운영사 창립자인 메타 코반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예술품 수집가가 아니라 이 블록체인 사업하는 사람이 샀다라는 게 조금 함정이긴 합니다. 자, 그래도 또 이런 사례도 있어요. 이 비프리라는 작가의 작품이 7천만 원에 팔리다가 4개월 뒤에 무려 74억 원에 팔리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판매한 건 뭐냐면은 휴먼 원이라는 작품인데 이거는 디지털 조각이요. 높이가 2m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실제로 두고 저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2021년 11월에 크리스티 경매에서 2,8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45억 원가량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건 만질 수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좀 억울하진 않을 것 같고요.
앨런 머스크의 아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라임스가 NFT로 된 디지털 작품을 600만 달러에 판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매하고 있다라는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인들, 원래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예술가들 아니면 유명인들은 미리미리 이렇게 NFT로 뭔가 민팅합니다, 판매합니다, 홍보를 하면은 사람들이 사줄 수 있는 가치가 높아져요.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에서 열심히 하세요. 카카오에서는 클립 드랍스라고 해가지고 1일 한 작품, 이렇게 NFT 작품을 경매에 붙이게 됩니다. 하정욱 씨의 작품이 5,710만 원에 팔리기도 했고요. 또 웹툰 크게 보자면 예술 작품이잖아요. 거기에 어떤 이미지를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으로 해가지고 NFT로 판매를 했는데 이것도 성공적으로 판매가 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예술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NFT로 성공한 사례는 바로 이 미스터 미상이라는 작가분이십니다.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비싸게는 20억 원 넘게 작품이 팔리기도 했는데 작품 보시면은 퀄리티가 다르죠. 원래부터 유명 기업들, 유명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많이 했던 아주 뛰어난 일러스트레이터세요. 그래서 한마디로 NFT 덕분에 더욱더 부자가 되셨다. 이분도 그러면은 이거 NFT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홍보했냐? 결국에는 인스타그램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자신의 작품 얘기하고 NFT로 판매합니다. 홍보를 하시면서 이게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됐다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명 아티스트들의 뛰어난 작품을 구매하고 싶으시다면은 슈퍼레어라든지 니프티 게이트웨이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되세요. 이런 곳은 아무나 NFT를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별을 하거나 아니면 작가들이 초대를 통해서 작품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은 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근데 유명인들만 이렇게 판매를 하냐? 그게 아니라 이 소녀 같은 경우에는 12살 닐라라는 친구인데 NFT 작품 팔아서 71억 원을 벌었대요. 아우 부러워라. 자, 보시게 되면은 이런 작품들인데요. 여성만 그리고 목이 긴 형태로 그려요. 왜 목이 긴 걸 그리냐고 물어봤더니 공룡을 좋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브로톤사우루스를 좋아해가지고 그 공룡이 목이 긴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를 그 71억 원가량에 다 이제 팔아서 합계가 그렇게 됐다는 거고, 우리나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살 아트티프라고 하는 분이 NFT로 활동해서 번 돈이 1,200만 원 정도다. 자, 보시면 작품들이 저래요. 죄송한데 전 잘 모르겠어요. 자, 이걸 왜 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들어가 봤더니 이 작품의 가치가 아래 보시면은 상승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은 개방형 NFT 마켓인데요. 가장 유명한 시장이 오픈시라는 곳이고 또 라리블이라는 곳에도 많은 작품들 그리고 NFT 자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포토샵을 이용해서도 NFT를 바로 발행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요. 포토샵으로 뭔가 작품을 만들다든지 아니면 그런 걸 해서 바로바로 이 작품 내 거야 라는 것을 인감 도장을 찍듯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자, 예술작품 NFT 정리해 볼게요. 디지털 아티스트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죠. 안정적인 보상이 제공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컴퓨터로 뭔가 그림 작업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다운로드 캡처가 가능하다 보니까 판매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요게 소유권을 판매한다라고 NFT를 적용하게 되니까 이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거고, 또 좋은 점, NFT가 한번 판매되고 그냥 수익이 끊기는 게 아니라 거래될 때마다 그 작가분에게 10%가량의 로열티가 지급이 됩니다. 이것도 조정이 가능한데 보통 10%로. 그래서 계속 거래가 될 때마다 그 작가들은 계속 로열티를 받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리고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술품 수집, 경매에 참여하는 데에 문턱이 낮아진 거죠. 누구나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구매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실물 작품과 함께 제공이 되거나 소유권만 제공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실제 작품을 함께 보내주는 수도 있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실제 작품을 안 받기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왜냐면 관리하기 힘드니까. 중요한 거는 가치만 띄우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산 그 예술 작품의 소유권이 더 비싸지기만 하면 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물 작품이 필요 없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산 사람들은 이 NFT 작품으로 온 오프라인 나의 공간을 꾸밀 수가 있어요.
출력을 해가지고 이제 꾸며놓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에서도 NFT를 구매해가지고 바로 그림처럼 바탕화면으로 해놓을 수 있는 TV에 이런 기능도 생겨난다고 하죠. 그리고 앞으로 메타버스 나의 공간에 이런 NFT 작품을 딱 꾸며놓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NFT 작품 구매에 저작권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거. 자, 이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작품이 NFT화돼서 판매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NFT는 저작권보다 소유권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저작 재산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된다라는 기사도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 NFT를 민팅할 때, 발행할 때요.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그냥 제 여자친구가 그린 그림을 한번 시험 삼아서 올려봤더니 그게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거래되면은 정작 그 그림을 그린 제 여자친구와는 상관없이 저는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이게 참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제이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요즘에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업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NFT로 다 팔아보자. 너무 황당했던 게 저는 강동원 씨의 이 톱질하는 영상이 100만 원에 팔렸다라는 거죠. 이 영상은 심지어 누구나 유튜브에서 볼 수 있어요. 45만 회에 지금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판매하냐면은 44분가량의 전체 영상은 우리나라 돈 100만 원가량에 판매가 된 거고요. 그 소유권이. 그리고 이거를 시간대별로 나눠가지고 1부, 2부, 3부 영상은 각각의 20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은 한 2만 원 정도에 또 판매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그럼 못 보냐?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근데 소유권을 팬들한테 판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팔려가지고 그래도 개인의 사욕에 쓰신 게 아니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기부가 됐다고 합니다. 자, 강동원 씨뿐만이 아니라 아이즈원 출신의 강혜원 씨도 이 핸드폰 셀카 영상 이걸 짧게 해가지고 소유권 자체를 NFT로 판매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이돌 쪽에서는 얼마나 이게 시장이 앞으로 커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카카오의 두나무사가 이 블록체인이라든지 NFT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표님이 이런 인터뷰 하셨어요. BTS 같은 아티스트의 한정판 NFT를 갖고 있으면 어디에 자랑할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BTS NFT를 내가 가지고 있다? 와, 이거는 뿌듯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건지 저도 진짜 감이 안 서기는 합니다. 그리고 음악계에서는 뭐 음반을 NFT로 판매하는 시도가 있긴 한데 많지는 않아요. 이거는 킹스 오브 리온이라는 그룹의 시도이고 유명한 사람 중에서는 이 린제이 로한 이 사람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음반을 NFT로 팔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작권이 아니라 소유권을 사는 거예요. 듣는 거는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사주게 되면은 팬들이 사주면 아티스트들에게 이제 수익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뭐 후원을 해준다라는 입장에서는 또 의미가 있을 수 있겠고, 린제이 로한의 팬인데 그거 소유권 나한테 있어. 이거 가치가 앞으로 높아진다면은 또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다라는 거. 자, MBC 같은 경우에도 어떤 순간들을 NFT로 판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야호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이 짤을 950만 원에 누가 사갔다고 합니다. 야, 신기하죠? 자, 근데 이거는 의문점이 뭐냐면은 무야호라는 이 짤이 핫할 때는 가격이 오르겠지만 어느덧 잊혀질 거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돈 주고 살까?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복면가왕의 신봉선 씨 이 짤 있잖아요. 이게 또 300만 원에 팔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유행 지나가면 어떻게 될지 그게 걱정이 되고 댓글을 보니까 이런 의문점이 많으시더라고요. 저 짤을 이제 쓰려면 앞으로는 짤을 쓰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저작권료를 그 사람한테 줘야 되냐? 아닙니다. 누구나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소유권 자체를 누가 사갔다는 겁니다. 소유권만 사고 파는 거예요. NFT를 거래할 때마다 로열티를 이제 MBC가 받는 거지. 우리들은 누구나 짤처럼 쓰시면 돼요. 그럼 이걸 왜 사? 뿌듯함? 그리고 되팔았을 때의 수익 창출? 뭐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전지현 씨 같은 경우에는 지리산의 어떤 장면을 이렇게 카드로 그려가지고 NFT로 판매됐는데 업비트 NFT 사상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지현 씨의 인기가 예전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의 인기 화제성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투자에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높아질 건지 떨어질 건지.
자, 오히려 이제 이 세계에서는 철구 씨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NFT가 좀 더 가치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BJ 철구 NFT가 1370만 원에 팔리더라. 야, 신기합니다. 그럼 앞으로 틱톡도 NFT 계획이 있다고 하고요. 그 멋진 장면을 이제 틱톡 NFT 해가지고 판매하면 누가 사가겠죠, 또. 자, 스포츠계로 넘어갈게요. 제일 유명한 사례는 NBA의 탑샷이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NBA 경기 중에서 제일 유명한 장면, 탑을 찍는 그 장면의 소유권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은 그럼 못 보냐?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멋진 장면의 소유권 내가 가지고 있어. 갖고 싶니? 더 비싸게 팔게. 뭐 이런 게 가능해진다는 거고, 이게 또 수를 쓰더라고요. 이렇게만 보면은 소유 욕구를 덜 자극할 수 있으니까 아예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게끔 물리적으로 액자를 또 판매합니다. 인피니티 오브젝트라는 곳과 협력을 해가지고 저기 안에 내가 산 NFT가 이제 재생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진화가 되고 있기도 해요. 자, 우리나라도 해보자라고 해서 두산 야구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버스라고 해가지고 야구 경기의 멋진 장면, 두산 베어스 그런 장면을 판매하는 것이고, K리그 같은 경우는 더 샌드박스 메타버스 플랫폼과 제휴를 맺어가지고 저기에서 굿즈도 판매하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NFT로. 그래서 이런 시도들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팬들의 소유 욕구를 자극하는 거고요. 카드 수집 있었잖아요. 야구 카드 수집, 아니면 연예인들의 카드 수집, 그런 것의 디지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피할 수 없는 뭐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연예계, 스포츠계 같은 경우는 팔 수 있는 굿즈가 늘어나요. 실물 굿즈뿐만이 아니라 이런 NFT 굿즈 판매하고, 야구팀이나 축구팀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메타버스 아바타 꾸밀 때 그것도 사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연예인들 팬, 스포츠 선수의 팬 같은 경우에 직접적인 후원이 가능한 거죠. NFT를 사줘서. 근데 문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좋아하는 연예인, 팀의 인기가 떨어진다면 그 NFT의 가치도 뚝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또 게임가의 접목이에요.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제일 유명한 사례 엑시 인피니티라고 하는 NFT, 블록체인 접목이 된 게임이죠. 저걸 하려면 일단 엑시 3마리를 구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엑시 한 마리 한 마리 자체가 NFT예요. 저걸 돈 주고 사는 것이고,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3마리 살려면 100만 원이 훌쩍 높아진다는 거. 그리고 이걸 교배를 시켜가지고 새로운 엑시가 나오면 팔아먹을 수 있고, 또 얘네들 육성할 수 있는 땅을 판매하는데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억 원의 거래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여기에서 육성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땅을 토대로 뭔가 새로운 게임을 또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메타버스 식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게임의 인기가 사그라들게 되면은 그 NFT라든지 코인의 가치가 함께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게임의 본질이 재미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돈 벌려고만 오다 보니까 토큰을 얻게 되면은 바로 판매를 해가지고 토큰이 넘쳐나다 보니까 토큰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게임의 보상은 돈이 아니라 재미가 아닐까. 뭐 이런 회의적인 입장까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 우리나라 제일 대표 사례는 아시죠? 위메이드사의 그 미르4, 이게 NFT로 돼가지고 또 게임 아이템들도 사고 팔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시도가 일어나고 있기도 하다. 요즘에 좀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자, 게임가의 접목은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을 플레이어들이 갖게 한다는 거예요. 제조사가 가는 게 아니라 제작사가 소유권을 플레이어들이 직접 소유한다. 그래서 플레이어와 크리에이터의 기여가 금전적으로 더욱더 보상이 된다는 거죠. 게임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템 얻고 내가 능력치 키우면 그게 다 돈으로서 보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NFT를 게임으로 접목했을 때 기대되는 점은 뭐냐면은, 게임사가 망하면은 내가 열심히 했던 아이템들 다 사라지는 거였는데 이거를 NFT화해서 거래하면은 소유권 자체는 영원히 블록체인에 남는다는 겁니다. 왜냐면 전 세계 컴퓨터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능성, 게임사가 어느 쪽에서 망하더라도 다른 게임에서 그 소유권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아이템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됐어요. 혹시 망한 게임의 아이템을 다른 곳에서 활용할 수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기는 한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 난이도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게임 간의 난이도, 가치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쉽겠냐는 거죠.
이 게임에서는 이 아이템을 얻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여기에서는 쉽게 얻는다면은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각각의 난이도 조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해야 할 극복 과제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브랜드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 NFT로 뭔가 팔아보자 난리가 났어요. 자, 심지어 식품업계 먹을 수 없는 NFT NFT 식품을 판매합니다. 프링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와, 프링글스 크립토 크리스프 맛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NFT 형태로 가상으로 만든 건데 일반 프링글스 가격에서 시작을 했는데 더 높은 가격에 팔렸겠죠. 그리고 피자헛에서도 판매했었고 타코벨 같은 경우도 30분 만에 저 먹을 수 없는 NFT 타코벨이 다 판매가 됐는데 수익은 장학금에 쓰인다고 합니다. 자, 또 아디다스가 굉장히 열심히 해요. 아디다스는 지머니, 그리고 펑스 코믹스, 그리고 BAYC, 지루한 원숭이 요트클럽과 협업을 해가지고 Into the Metaverse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NFT를 아디다스에서 판매를 하는 건데요. 이 NFT를 사게 되면은 단순히 가상의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2022년 올해의 실물 상품도 함께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신 원숭이가 입은 형광색 트랙 자켓 이런 것들을 NFT로 사게 되면은 실물도 보내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디다스 메타버스 공간이 생기게 되면은 이 NFT를 산 사람들에게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한정판을 사게 해준다든지 파티 초대를 해준다든지 그런 권한들을 주니까 뭐 사라는 겁니다. 이런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아디다스가 메타버스 NFT로 270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해요. 뭐 전체 이익과 따지자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도 있고 작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는 게 더 신기하기도 하죠. 심지어 아디다스 오리지널 트위터 계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저 지루한 원숭이 요트클럽 프로필 사진으로 해놨습니다. 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디다스의 좀 더 매력을 느낄 수 있겠죠. 나이키도 합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RTFKT라는 곳이고 어떻게 읽으냐? Artifact라고 읽어요. 자, 이거는 가상의 운동화를 디자인하는 회사를 인수를 한 겁니다. 왜 인수했냐? 나이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와 게임을 결합한 차세대 수집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첨단 혁신을 활용하는 선도적 브랜드라고 하면서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드는 뭐 신발을 보시자면은 일본의 유명 아티스트 있거든요. 무라카미 다카시. 그 사람과 콜라보한 가상의 신발을 이렇게 판매를 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던 곳이에요. 앞으로 이 회사와 나이키가 어떻게 협업을 할지는 구체적인 행보는 지켜봐야 됩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브랜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수익 수단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점이 있냐면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미지 형성. 어떤 기업이든 과거, 구식이 된다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싶기 때문에 남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열광하는 이런 쪽의 시도를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메타버스가 커지고 게임 등이 커지게 된다면 거기에서 가상 아이템을 또 판매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생겨나는 거고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투자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NFT 형태로 가상의 부동산을 사는 것도 작년부터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제일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 디센트럴랜드라든지 샌드박스에서도 땅을 판매하는데 디센트럴랜드의 땅 9만 개의 조각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희소성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도시가 건설이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의 땅값은 높아지겠죠? 최근에 신고가를 찍은 것이 29억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땅보다 이 가상 공간의 땅값이 더 비싸지는 거예요. 그리고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16만 6천여 개의 땅을 판매하고 있는데 뭐 엄청난 기업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나 이 중에서도 메타버스 부동산 개발업체 리퍼블릭 렐름에서 약 51억 원의 땅을 사가지고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51억 원. 와. 자, 그리고 또 유명했던 게 얼스2라는 건데 이건 아직까지 뭐 위에 지어지고 그런 건 아니고 구글어스 지도를 토대로 해가지고 땅을 이제 사각형으로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판매를 하는 건데 이 어스2에서 청와대 시세 같은 경우에는 19,330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00만 원가량에 팔렸다고 하죠. 자, 이 어스2 이용자 중에서는 한국 이용자들의 자산 규모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의 땅 사랑, 이런 NFT 가상 땅의 영역에까지도 확장이 된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이 땅도 가상의 희소성을 만들어내가지고 투자 구매를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플랫폼의 인기와 함께 가상의 땅의 가격도 상승을 할 수 있어요.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인기 시설이 입점한 곳의 땅값의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건물화가 된다? 그럼 그 건물이 인기가 많으면 거기 입점하는 것도 이제 비용이 비싸지겠죠. 자, 그런데 걱정거리는 뭐냐? 플랫폼의 인기가 하락했을 때 남는 게 뭐죠? 남는 게 없어요. 실제 땅은 아무리 비싸게 사더라도 가치가 떨어지면은 내가 살 수 있는 땅이 있는데 이 가상의 땅은 인기 떨어지고 똥값 되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뭐가 있냐? 새로운 플랫폼 속의 디지털 부동산은 언제든지 새롭게 생겨날 수 있다는 거. 디센트랜드, 샌드박스, 어스2가 끝은 아닐 거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디지털 공간 안에 땅이 생겨나면은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정말로 실제 세계의 땅은 한계가 있지만 가상 세계는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 또 메타버스와의 연관성도 빼놓을 수 없죠. 자, 예를 들어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게 게임이라든지 홍보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자, 이 안에서 활용되는 땅이라든지 그 아이템들 다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NFT입니다. NFT 자산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중에서 아까 소개해드린 그 사이버 콩즈 있잖아요. 사이버 콩즈가 엄청나게 넓은 땅을 또 사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사이버 콩즈 게임이 실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넓게 보자면 메타버스 안에 가상 인간이 포함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FM 메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것을 공개했어요. 자, 4억 원짜리 BAYC, 지루한 원숭이 요트클럽 NFT를 걸고 오징어 게임 이벤트를 연 거예요. 그래서 이 이벤트에서 우승하면은 저 BAYC, 저 비싼 거 4억 원짜리를 상품으로 주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쪽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콜라보가 돼가지고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엔비디아사 같은 경우에는 옴니버스 홍보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NFT가 이렇게 쓰이겠구나 또 영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This new world will be much larger than the physical world. We will buy and own 3D things, like we buy 2D songs and books today. We will buy, own, sell homes, furniture, cars, luxury goods, and art in this world. Creators will make more things in virtual worlds than they do in the physical world.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실제와 똑같은 디지털 트윈 공간, 옴니버스 공간 안에 많은 것들을 채워놔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사고 판다. 그게 다 뭐겠어요? 거래력을 블록체인에 분산시키게 된다면 그게 NFT가 되는 건데 엔비디아사의 옴니버스가 블록체인을 접목하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또 NFT의 성장 가능성이 보이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또 요즘에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은 웹3로의, 웹 3.0으로의 전환이에요.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거든요. 웹3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웹 환경에 읽기 쓰기뿐만이 아니라 소유의 영역까지 포함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우리가 디지털 생활할 때 거기에 소유까지 참여자들이 하게 하자라는 개념이 웹3인 건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NFT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죠. 웹3가 올지 안 올지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NFT 적용사를 한번 총정리해서 보여드렸어요. 자, NFT 앞으로 어떤 해결 과제가 있는지도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권과 저작권이 분리된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참 애매합니다. 소유권만 사고 파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래서 누구나 무단으로 NFT 발행 및 거래가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어서 이 예술 작품이나 아니면은 뭐 콜렉터블 NFT, 연예계에서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고 사셔야 되세요. 그리고 이게 또 웃기는 게 뭐냐면은 NFT로 뭔가를 작품이나 디지털 파일을 발행한다 라고 했을 때는 정작 그 이미지라든지 동영상, 음악 파일 자체는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외부 서버에 저장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파일 자체를 블록체인에 분산 저장하려면 너무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서버에 따로 저장을 해놨는데 그 서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내가 거기에 저장해뒀던 내 NFT 아이템에 대한 이미지, 게임 아이템, 뭐 영상 같은 것들은 다 삭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 소유권만 남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은 앞으로 해결 과제이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플랫폼과 프로젝트의 인기 지속성 여부. 계속해서 이게 성장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점. 그래서 가치가 떨어졌을 때 실제로 남는 게 없어요. 가상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적이 되는 게 뭐냐면은 불법적 자본 이동 수단으로서의 활용 가능성. 그러니까 로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줄 때 아주 비싼 가격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어떤 그림 파일을 민팅을 해가지고 올려놓으면은 그거를 사는 사람이 이제 그거를 사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금 세탁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상황에서 해결이 되는 거는 이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가상화폐 지갑도 몇 개 있어야 되고 코인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가스피라든지 그런 개념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일반 분들에게는 어렵다라는 점. 그리고 이게 보통 요즘에 이더리움 기반으로 많이 되는데 처리 속도가 느려요. 아주 이더리움 계약 시스템이 오래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스템이 일반 분들이 많이 이용하기에는 미성숙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래도 이걸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계속해서 이제 개선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BTS 소속사가 NFT 진출한다니까 팬클럽 아미가 보이콧을 하면서 반발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 이게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 컴퓨터 파워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다 보니까 에너지 소비를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동안 친환경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BTS 이미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팬, 그런 분들에게는 이게 소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라는 점. 이게 과연 BTS와 맞냐? 뭐 이런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는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이 부분일 거예요. 어차피 소유권이 거래가 되는 건 알겠는데 그 그림이나 영상이나 파일들 같은 경우 누구나 그 속살, 알맹이는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지 않냐. 그걸 뭐하러 돈 주고 거래하냐. 이런 것들이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BAYC라든지 크립토펑크라든지 NBA 멋진 장면 무료로 다운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스마트 TV에 넣어두시면은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걸 실제로 산 사람이나 안 산 사람이나 똑같이. 근데 그 소유권 자체만 판매를 하면서 시장을 성장시키고 있는 게 이 NFT 시장이라는 게 참 애매하기도 하죠. 그래서 봉이 김선달 강물 파는 소리라는 그 비난을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까가 관건이고요. 자, NFT의 성공 여부는 어디에 달려있냐? 사는 사람이, 이런 NFT를 사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거는 혁신 산업이 되는 거고요. 더 이상 사람들이 안 사고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냥 이거는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적용 사례들 쭉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여러분들은 NFT 시장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참여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요즘 제 화두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NFT를 사는 사람이 바보냐? 안 사는 사람이 바보냐?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안 산 사람이 바보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또 이번에 이게 성장한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처럼 그런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야?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불안감,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하죠. FOMO, FOMO.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NFT가 더욱더 관심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딱 사례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또 댓글로 확인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